안녕하세요. 파주대의 인문학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만든 주성희라고 합니다. 저는 DMZ 이것은 인간의 통제구역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향한 우리의 생각은 통제될 수 없습니다. 라는 슬로건처럼 첫 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자유로운 생각들, 이제까지 규제받지 않은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기관 관계자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DMZ에게 듣는 DMZ이라고 여태까지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저를 더불어서요. DMZ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쓴 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DMZ에게 들어보는 DMZ이라고 이야기해보는 것은 화자의 관점을 바꿔보자는 것이죠. DMZ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DMZ를 말하는 우리라는 범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논의되는 자리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들어본 DMZ 파주 민통선의 이야기는 덕진산성과 의주대로와 허준묘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곳들을 선정하게 된 이유 중에서는 이곳들이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파주 민통선의 생태 이야기 빼고 역사 유적을 들고 나오는 것의 이유는 이곳이 남북의 공통 관심사일 수 있는 장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의 완충을 통해 하나된 한반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주지는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담아본 것인데요. 첫 번째로 덕진산성, 사실 제가 더 많이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덕진산성, 이곳은 삼국시대로부터 지금 1300여 년 전에 처음 축조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의 왕 장수왕의 남진정책의 목적은 삼국 통일이었죠. 그때 처음 축조된 이래로 이곳은 덕진산성이 위치한 곳은 서해와 임진강이 만나는 주요 해상 통로이자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이 가진 그 위치적 특징 때문에 갖은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길 수밖에 없었던 많은 전쟁이 이곳을 스쳐갔기 때문에 전쟁의 상흔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지금 이 덕진산성은 무엇을 지키고 있을까요? 1300년 전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백성과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서 산성으로서 존재했었다면 지금 남북분단 70년 동안의 시간 동안 덕진산성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산성은 지금 반쪽짜리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여태까지 1300년 동안 지고 있던 그런 산성, 무엇인가를 지켜내는 영토와 백성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분단 70년 동안은 이념과 긴장의 시간을 지켜가고 있었다면 지금부터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덕진산성은 지금 반쪽짜리 평화 말고 온전한 평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남아있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주대로인데요. 의주대로는 조선의 주요 도로 10개 중에서 북으로 향한 북쪽 중국과 교통하던 2개 주요 도로 중에 하나, 사신로라고도 알려져 있는 의주대로인데요. 파주 민통선 구간 임진강에서 끊어져 버려 있습니다. 이 의주대로는 저는 이야기 스토리텔링 위주로 이야기를 구성해 봤기 때문에 연천에 지금 묘가 있는 경순왕이요. 신라의 마지막 임금으로 알려져 있죠. 경순왕이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전쟁으로 도탄에 빠뜨릴 수가 없어서 고려의 개국을 준비하던 왕건에게
신라를 바치러 넘었던 산이 도라산입니다. 파주민통선의 도라산이요. 그 도라산을 넘기 전에 의주대로를 밟게 되지요. 그 경순왕의 족적이 찍혀 있는 반면에 백성을 살리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족적이 찍혀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왕이 있죠. 임금이 있죠. 조선의 선조는 한강 이남에 한양에다가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버리고 몽진길에 올랐던 의주대로로 우리에게 더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임금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의주대로는 저희한테 어쩜 질문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결국 누구였는지, 이 백성들은 이 전쟁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고, 또 왜 여전히 이 길은 끊어진 채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끊긴 채 있는 이유로 지금 가장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인지 그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어 달라고 제게 얘기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파주민통선의 마지막 사례일 수 있어요. 부암 허준 선생님의 묘역도 파주민통선에 있습니다. 2009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등재시켰는데요. 의서로서는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허준 선생님의 묘는 북향의 묘를 쓰고 있습니다. 북향의 묘를 쓰고 있으면서 한 번도 당신 직계자손의 성묘는 받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직계자손은 양천어시 대종회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양천어시로 알고 계시고, 양천어시 대종회에서 관리하고 무언가 행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직계자손은 6.25 때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준 선생님도 이산가족이시죠. 그러면서 북향의 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암 허준 선생님처럼 남북한에서 동시에 추앙받는 위인을 찾아봅니다. 사실은 힘든 게 사실이에요. 북한에서는 80년대쯤에 동의보감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생활의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병의원 시설을 이용하기가 열악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에서 한 정책이겠죠. 그리고 이 부암 허준 선생님은 무표로도 우리나라에서도 발행된 적이 있고요. 2013년도에 발행된 적이 있고, 북한에서도 2008년도에 우리보다 앞서서 기념우표로 발행된 일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남북한 모두를 합쳐서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님의 이름은 같은 마음으로 불러볼 수 있는 이름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남북한 문화의 완충을 이뤄낼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는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허준 선생님을 소개해 보면서, 그렇다면 허준 선생님은 왜 파주민통선에 잠들어 계실까라는 의문을 제가 품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허준 선생님은 기본 정신으로서, 동의보감에 깃들어 있는 기본 정신으로서 백성을 향한 애민, 긍휼, 위민 정신, 홍익인간 정신을 담았다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끌어내봐 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 목소리 들리는 듯 했고요. 이 당신의 정신을 통해서 이 아픔을 끝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같았습니다. 네, 파주민통선에 관한 사례로 갖고 나온 덕진산성 의주대로 허준 선생님의 이야기는 제가 알게 된 것들에 불과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어떤 연구와 자료를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알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 이야기들이 제 상념과 버무려진 내용이라고 한다면 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시는 선생님들의 나이를 보면 50대, 60대 그 이상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전쟁을 직접 겪어본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전쟁을 겪어보신 세대들의 2세대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알게 된 것들이라는 것에 반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 DMZ, 다만 DMZ에 관한 고민을 시작한 1세대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이르러서 한 번쯤 희석된 전쟁에 대한 그 전쟁의 참혹과 전말, 참혹한 전말들을 갖다가 우리는 얼마만큼의 진솔함으로 다음 세대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들을 여기 모이신 우리 말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DMZ 이곳은 인문학적 포럼이던 그동안에 있어왔던 어떤 사례들을 다 통해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이유가 그것을 알리기 가장 유용한 통로이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DMZ에 있는 유적이나 자연, 생태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할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긴장은 완화되고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솔함은 하지만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재해석되고 그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일으킬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발랄하고 경쾌한 해석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할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란다는 제 목소리를 더해봅니다. 그간 이와 같은 포럼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늘 단발성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실은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DMZ 이곳은 우리만 알고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여타의 이유로 이것을 알게 된 이유로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선생님들 그리고 이곳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 또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분들을 총칭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열심히 연구하고 가져왔고 고민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갇힌 것은 아닐까. 이것을 나누고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민하는 오늘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도 가둬둔 DMZ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확장되지 않고 기실 DMZ를 아는 분들은 땅끝마을에 있는 분들, 제주도에 계신 분들, 강원도 산골에 계신 분들은 DMZ라는 민통선이라는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지 않습니다. 주는 정보만 받으세요.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사건, 사고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DMZ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한 DMZ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로 그것이 고민되어지는 오늘 2022년 적경지역 DMZ 인문학 포럼이 되기를 바라는 제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